저희가 이제 처음 만들어 볼 작품은 바로 이 가방이에요. 안녕하세요. 마크라메 그리다 김규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정말 많은데, 제가 앞으로 올리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2008년에 처음 마크라메를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 강의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도 마크라메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단순히 이제 만드는 것만 가르쳐 드릴 건 아니고, 이 마크라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들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 마크라메를 가지고 재밌게 노는 모습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마크라메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 만들어 볼 작품은 바로 이 가방이에요. 이 가방을 선택한 이유는, 이 기본적인 것들만 알면 다양한 형태로 가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제가 앞으로 정말 많은 패턴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패턴을 이 가방에 적용해서 다양한 가방들을 만들 수 있게 알려드릴 거라 첫 작품으로 이 가방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진 않겠지만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가방을 만들 끈은 보통 이제 3mm에서 5mm 사이의 굵기의 끈을 쓰거든요. 이 굵기의 끈을 쓰는 이유는, 너무 가늘면 패턴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너무 굵으면 매듭을 할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적당한 굵기의 실을 써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3에서 5mm 정도 되는 끈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사용할 끈은 이런 끈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저희가 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끈을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적용이 되니까 꼭 이제 숙지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먼저 끈을 계산하려면 이제 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끈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방을 만든다고 하면 이 가방을 만들 끈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짜투리 끈을 이렇게 4줄을 먼저 걸어 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들 작품의 매듭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가방을 만들 거죠. 이 가방에 어떤 매듭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이어역기와 그 다음 평매듭, 이렇게 두 가지 매듭이 들어갔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평매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중심끈이 4줄이 들어가 있는 형태와, 또 하나는 중심끈이 2줄이 들어가 있는, 편하게 큰 평매듭, 작은 평매듭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여기 들어가는 매듭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거죠. 이제 3가지 매듭을 이렇게 실을 걸어서 한 번씩은 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심끈과 엮이는 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중심끈의 양쪽으로 엮이는 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중심끈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 사이로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 균형을 맞춰서 살살살 이렇게 당겨서 걸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중심 기준으로 아까 왼쪽을 했으면 이번에 오른쪽이에요. 자, 오른쪽을 똑같이 중심끈 위에 올려서 또 위로 올려서 이 사이로 또 빼주는 거죠. 이렇게 엮어 놓고 나서 중심끈 잡으면서 살살살 조여주시고, 동시에 이렇게 가지런히 조이시면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또 아까 평매듭 중에 하나 작은 평매듭이고, 또 큰 평매듭이 있었죠. 큰 평매듭은 중심끈에 4줄이 들어가는 애였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자, 매듭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한 쌍이르게 같은 조건에서 매듭을 이렇게 해보시면, 그래야지 끈 들어가는 양도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매듭을 한 번씩 해보시고, 또 한쪽은 이제 이어역기가 들어갔었잖아요. 이어역기는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중심끈, 한쪽은 엮이는 끈, 이런 식으로 2개가 있어요. 이 2개에서 중심끈을 기준으로 해서 엮이는 끈이 중심끈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이 사이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또다시 똑같은 매듭을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중심끈 위로 올려서 이 안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자, 2번 이렇게 조이는데, 자, 최대한 가지런하게 내가 매듭을 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가방에서 봤던 매듭이 3가지, 작은 팡매듭, 큰 팡매듭, 그 다음에 이어엮기, 이렇게 3가지 매듭을 한 번씩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본 이유는 이제 이 매듭이 들어가는 끈의 양을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하거든요. 자, 찾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냐? 중심끈을 제외한 엮이는 끈을 자르는 거죠. 자, 보시면 팡매듭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2줄, 오른쪽에 2줄 이렇게 자르세요. 자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풀는 거죠. 풀으시면 매듭 하나에 들어가는 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2줄이 이렇게 같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2줄이 좀 다르다 그러면 이제 긴 줄을 기준으로 이제 재주시면 되세요. 자, 일단 한번 재볼게요. 큰 팽매듭은 우리가 하나만 재볼게요. 자, 5cm가 나왔어요. 큰 팽매듭은 5cm가 나왔고, 작은 팽매듭도 똑같이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또 풀러서 2줄 중에 가장 긴 하나를 또 재주시는 거죠. 자, 기억. 자, 이렇게 줄자를 이용해서 재는데, 작은 팽매듭은 4cm 정도 나왔네요. 4cm가 나왔으면 이제 적어 두셔야 돼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적어 두시고, 또 이어엮기도 아까 했던 부분 똑같이 자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짧게 잘라서 또 풀러서 재볼 거예요. 자, 이어엮기는 5cm가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3가지의 매듭을, 그 매듭 한 번에 얼마의 양이 들어가는지를 알아보시는데, 사용할 끈에 따라서 또 그리고 매듭에 따라서 그리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끈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이제 사용할 매듭을, 사용할 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작은 팽매듭은 4cm, 큰 팽매듭은 5cm, 이어엮기는 5cm. 제가 쓸 끈 기준으로 해서 제 매듭이 들어간 양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 가방에 들어가는 매듭의 길이를 계산하려면 먼저 세부적으로 위쪽의 손잡이 부분과 그 다음에 패턴 부분, 밑 마감 부분 3개로 나눠서 끈의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찾을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패턴이겠죠. 자, 이 패턴은요 10줄이 한 쌍이에요. 자, 이렇게 10줄이 한 쌍인 패턴이고, 자, 이 패턴에 매듭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어엮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이 들어가요. 아까 우리가 사용할 끈에 들어가는 양이 이어엮기가 한 번에 5cm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5cm짜리 매듭이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20cm.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 팽매듭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죠? 자, 5cm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5cm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지만 뭐 같이 이제 들어간다고 치면은 가장 큰 부분, 제일 많이 들어가는 끈의 길이만 좀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자,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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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해서 총 25cm고요. 자, 이렇게만 재면 정확하지 않죠. 우리가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 바로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이런 끈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재시면 되는데, 총 매듭의 길이를 이제 재보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패턴이 9cm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25cm 더하기 9cm, 넉넉한 양이거든요. 패턴에 하나에 들어가는 양이 34cm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패턴에 사용되는 매듭과 그리고 그 매듭이 내가 사용할 끈으로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패턴에 들어가는 매듭의 양을 계산을 해서 한 패턴이 들어가는 양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끈 길이를 계산했다고 하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똑같은 매듭이어도 사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작업은 꼭 필요해요. 자, 일단은 10줄을 잘라서 걸었어요. 반 접어서 걸기 때문에 총 20줄이 돼 있겠죠. 걸어주는 끈의 양은요 계산한 양보다 한 10cm, 20cm 정도 더 길게 잘라서 걸어주시면 되세요. 여기부터 끈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재볼게요. 53cm 정도 되네요. 일단은 53cm인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패턴은 10줄이 한 쌍이에요. 먼저 반반 나눠서 왼쪽에 5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줄이 오른손으로 잡아주고 이어엮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 중심끈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끈들을 차례대로 가지고 와서 엮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심끈 위로 넘겨서 2번씩 해주시는 거고요. 엮이는 끈을 가져올 때는 꼭 중심끈 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규칙이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 외우셔도 좋으실 거고, 이런 식으로 매듭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끈이 이렇게 45도로 가고 있어야 패턴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45도 가려면 중심끈이 이렇게 계속 45도를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진 않은데 연습을 하다 보면 또 되거든요. 자, 중심끈을 45도로 잡고 있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잘 만드는 방법들을 또 연습하기 위한 그런 수업이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5줄을 엮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총 길이를 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4cm가 조금 안 나와요. 네. 자, 이러고 나서 다시 오른편 하시는 거죠. 어떻게?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줄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에 있는 줄을 왼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왼손으로 잡고 똑같이 왼편에 있는 애들을 가져와서 중심끈 위로 넘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번씩 엮어주는데, 자, 주의해야 되는 건 중심끈 45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심끈 45도 잡으면서 이어읽기를 하시고요. 자, 할 때는 이어읽기가 나란하게 나오도록 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데 연습만이 이런 식으로 이쁘게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자, 똑같이 이어읽기를 하시고,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은 얘도 끈의 길이를 재봐야 돼요. 이 매듭의 길이를 재봐야 돼요. 매듭의 길이가 아까도 4 좀 모자랐으니까 얘도 4 한 2mm 모자니까 3.8 정도 나오는데요. 자, 양쪽이 똑같이 나오면 나올수록 패턴이 이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양쪽의 길이가 같은 걸 봤으면 한 줄씩 더 할 거예요. 자, 한 줄씩 더 할 때는 밑에 나란히 쌓일 수 있도록 최대한 중심끈을 같은 라인으로 잡아주고 같은 크기로 매듭이 지을 수 있도록 힘 조절도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자, 엮는 건 4번씩 동일하고요. 윗줄하고 아랫줄하고, 엮는 건 윗줄하고 아랫줄하고 4번씩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오른쪽도 할 거예요. 오른쪽도 다시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위로 넘겨주면서 이어엮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고, 아까 나왔던 길이가 밑에 줄에도 나왔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자, 또 줄자를 재서 여기도 센치가 맞는지, 역시 4mm에서 4cm에서 조금 모자란. 자, 이렇게 하셨으면 가운데는 이제 평매듭, 중심끈 2줄, 엮이는 끈, 왼쪽 살살살 올려서 꾹 조여주시고 오른쪽. 자, 여기까지 했으면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또 평매듭을 하나 할 거예요. 자, 큰 평매듭이죠. 중심끈 4줄 들어가고 동일한 방식으로 매듭을 지어주죠.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균형 맞춰서 센터가 맞게끔 잘 조절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아래도 이제 위에랑 똑같아요.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해서 패턴 하나를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줄이 중심끈이 돼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중심끈을 오른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엮어주시죠. 이런 식으로 아래도 똑같이 패턴을 반복했어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저는 그냥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줄 하나하나를 재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가 같은지, 이 길이가 다 같은지 항상 체크하면서 하셔야 정확한 패턴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일수록 자랑 친해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일단은 끈이 얼마나 남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이 패턴에 하나 패턴에 들어가는 양이 정확한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제일 짧은 끈 하나를 찾아서 얼마나 남았는지 재시면 돼요. 자, 어디서 재냐면 패턴이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재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 한 19cm 정도, 네, 제일 짧은 끈이 패턴 끝나는 데에서 남은 양이 한 19cm 정도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끈 길이를 쟀잖아요. 몇 cm였죠? 53cm였어요. 53cm에서 19cm를 빼세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요? 34cm. 계산했을 때 34cm를 우리가 계산했었죠. 자, 그래서 34cm가 맞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패턴 하나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패턴을 한번 먼저 만들어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패턴 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실을 가지고 똑같은 매듭을 하지만 사람들마다 이 나오는 크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패턴의 크기를 알아야 정확하게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재보시면 가로 7cm, 그 다음에 높이는 10cm 이렇게 되네요. 자, 7cm, 10cm 이런 식으로 패턴 하나가 나오는 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패턴 하나에 들어가는 끈의 길이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 패턴을 우리가 얼마나 반복할지를 이제 정해야 줄수가 나오겠죠? 이 패턴 하나는 10줄이 한 쌍이잖아요. 자, 저는 앞에 4개, 뒤에 4개에서 총 패턴 8쌍을 할 거고, 8쌍이면 자, 패턴 하나에 10줄이니까 총 80줄이 필요해요. 근데 80줄을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2배로 잘라서 반을 접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는 줄수는 40줄이 돼요. 40줄. 일단은 먼저 몸통에 들어가는 끈의 길이를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밑바닥은 자, 이렇게 평매듭으로 돼 있는데, 패턴이 한 2줄 할 거니까 한 줄에 34cm 정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줄이면 대략적으로 한 70cm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시작 부분에 2줄, 이어있기 2줄 들어가니까 또 여기도 10cm, 또 밑에도 2줄 들어가니까 여기도 10cm 해서 총 20cm, 그리고 마감할 때는 평매듭이 한 3쌍 정도 들어가거든요. 3쌍 정도 들어가면은 10cm 정도 나오잖아요. 12cm 정도 나오는데 좀 여유있게 해야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밑마감을 여유있게 30cm를 더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의 길이가 10cm, 70cm, 10cm, 30cm, 그러니까 10, 70, 80에 90에 밑마감까지 120cm 들어가고, 자, 한 줄의 길이가 120인데 우리가 2배로 자를 거죠. 그러니까 240. 자, 손잡이 부분은 이 길이를 이제 거기다가 더해주면 돼요. 자, 평매듭으로 만드는 손잡이는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30cm 정도 길인데 평매듭 하나가 대략적으로 1cm 정도 나와요. 이거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실의 굵기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매듭 한번 해보고 높이 재보시면 알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쪽으로 1cm 좀 모자르게 나오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cm라고 할게요. 자, 30cm 매듭을 하려면, 30cm 손잡이를 만들려면 30쌍 정도 해야 돼요. 평매듭 한 쌍은 4cm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30쌍을 하면 120cm죠. 아까 나왔던 240cm에 더하기 이제 120cm, 그러니까 360cm가 되고, 또 가운데 중심이 되는 애는 딱 이렇게 30cm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0cm, 240cm에 30cm 더한 270cm를 또 자르게 돼요. 근데 손잡이는 몇 줄이 들어가냐? 중심끈 2줄에 엮이는 끈 2줄이 앞뒤로 있으니까 총 4줄 들어가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손잡이 중심끈 부분이 270cm 4줄이 들어가고요. 엮이는 부분이 360cm 4줄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240cm, 총 40줄에서 8줄을 뺀 나머지 부분이 240cm 32줄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끈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네, 지금부터 가방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첫 시작은 손잡이예요. 네, 손잡이 부분 270cm 2줄하고 그 다음에 360cm 2줄을 먼저 가져와서 중심을 이렇게 찾아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 부분을 살짝 한번 묶어 주세요. 네, 흐트러지지 않게 잘 잡고, 자, 이런 식으로 묶어 준 다음에 이제 고리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두 줄은 짧고 두 줄은 길잖아요. 이제 중심이 되는 두 줄, 짧은 줄을 가운데로 잡고 이제 팡매듭을 쭉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아까 배운 대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 30cm의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양쪽으로 15cm씩 나눠서 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쭉 이제 15cm 정도 해주셨으면 풀러서 다시 반대쪽도 해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뒤집어서 걸어야 되죠. 이쪽이 아까 시작했던 중심이고요. 이쪽 부분을 헷갈리지 않게 아래로 가게 한 다음에 네, 걸어 놓고 또 아래쪽도 팡매듭을 쭉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보시면은 시작할 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지 여기가 딱 쌍이 맞아요.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끝나게 쭉 이어서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매듭을 지어서 자,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나머지 네 줄도 이렇게 양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손잡이 길이가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다르면 들었을 때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먼저 만들었으면 자, 일단은 치워두고 그 다음에는 실 하나를 행거 양쪽으로 타이트하게 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잡이를 이 실에다가 걸어 주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한쪽을 대주세요. 대주고 중심에 있는 두 줄을 안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조여주신 다음에 안으로 빼줬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 위로 넘어서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끈은 왼쪽 위로 넘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걸어주세요. 그리고 자, 이쪽에 있는 애들도 오른쪽 위로 넘어가서 걸어주시고 한 번 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하고 네, 왼쪽도 두 번씩 네,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손잡이를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잘 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에다가도 엮어주는 거예요. 뒤로 보낸 다음에 가운데 중심 먼저 선을 이렇게 빼서 접고 자, 오른쪽은 오른쪽 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왼쪽은 왼쪽 위 또 이런 방법으로 고정을 하시고요. 자, 손잡이 부분은 이제 무게가 가장 많이 실리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게 여기가 타이트하게 이제 조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 끈에다가 손잡이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끈을 이제 걸 텐데 잘라놨던 이제 패턴 만들 끈들을 자 32줄짜리 있죠. 걔를 어떻게 거냐면 뒤로 이 걸어준 끈 뒤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빼서 걸어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도 잘 밀어서 조여주시고 오른쪽 위로 한번 넘기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조이시고 또 왼쪽 위도 또 넣어서 자, 이렇게 조이시고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6줄을 먼저 걸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6줄을 걸어줬어요. 그러면 총 줄수가 20줄이 돼요. 여기가 20줄이 나오고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패턴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 패턴을 만들었을 때 이 폭이 이 패턴 하나가 7cm가 나오는 걸 확인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패턴이 두 개 나오기 때문에 7, 7에서 총 14cm가 나와야 돼요.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 이 가방 폭이 넓어져서 패턴이 벌어지거든요. 자, 보시면은 총 길이가 지금 보니까 16cm 정도 나와요. 14cm가 나와야 되는데 1cm씩 패턴 하나당 1cm씩 오버가 됐거든요. 자, 얘네들을 뭉쳐서 이제 14cm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 반반 나눠서요. 여기에 10줄이 7cm 폭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밀어붙여서 자, 7cm 만든 다음에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줄도 얘를 7cm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너무 붙여도 안 되고 딱 14cm가 폭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14cm가 됐죠? 패턴 하나당 7cm가 나오고 지금 얘는 패턴 2개를 만들 수 있는 끈의 양이기 때문에 자 14cm를 맞추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끈 길이를 맞췄으면 나머지 실도 이제 계속 걸 텐데 지금 패턴이 4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에 5줄 이런 식으로 또 걸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5줄을 오른쪽으로 손잡이 오른쪽으로 걸었고요. 역시 7cm가 되게 재서 맞추셔야 돼요. 보시면 8cm죠. 자 얘를 밀어서 붙여가지고 7cm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아직 모자르죠. 꾹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7cm 주시고 또 왼편도 똑같이 5줄을 7cm에 맞춰서 걸 거예요. 자 왼쪽 부분도 똑같이 5줄 걸었고 역시 7cm를 맞춰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패턴이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는 거죠. 앞판에 패턴을 4개를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개를 만들었고 7cm씩 4개니까 28c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이어서 뒷판을 바로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을 똑같이 이제 걸어야겠죠. 10줄 걸고 그다음 손잡이 걸고 이런 식으로 왼편으로 쭉 할 거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2세트를 양쪽으로 더 걸어줬고요. 그래서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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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cm 패턴이 6개가 되죠. 7cm씩 6개니까 총 길이는 또 42cm 인지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걸어줘야 되잖아요. 자 이쪽 부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걸 거예요. 뒤에 부분 아까 여기 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중심을 빼서 걸어 주시고 이렇게 자 늘어나지 않게 타이트하게 여기까지 붙이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저쪽을 말아서 뒤편할 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은 한 줄 더 위에 라인을 넣을 거예요. 자 밑에 한 줄은 똑같이 행거에다가 끈을 하나 또 묶으세요. 자 이렇게 묶고 또 여기도 팽팽하게 묶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팽팽하게 묶어 주고요. 자 이게 팽팽하면 팽팽할수록 작업하기가 좀 편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이제 묶어 놓고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엮기를 이제 이쪽부터 쭉 연결해서 할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 왼쪽으로 진행할 거잖아요. 자 여기서 자 오른쪽 위로 빼서 엮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빼서 위로 넣어서 이 사이로 넣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부분이 이 2줄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잡아서 자 이런 식으로 엮어 주시는 거죠. 똑같이 자, 위로 넣어서 자, 여기가 안 벌어지게 이렇게 계속 쭉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쭉 2줄을 넣는데 주의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렇게 긴 거를 우리가 7cm를 만들었잖아요. 폭을 줄여서. 근데 얘도 그냥 하면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한 10개를 이제 이어 엮으면은 7cm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서 안 나오면은 좀 줄여주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맞춰줘야 나중에 패턴이 들어가도 예쁘게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10줄을 쭉 이어 엮었고요.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얘가 7cm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로 여기가 7cm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좀 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좀 밀어서 7cm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길이가 안 맞으면 이제 울게 되거든요. 그래서 7cm 밀어서 7cm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10줄 하고 7cm 맞는지 확인하고 10줄 하고 7cm 맞는지 확인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패턴에는 이런 폭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2줄을 넣고 자 총 길이는 42cm가 되도록 맞춰놨어요. 패턴 작업할 때는 헷갈리지 않게 이제 순서를
잡아서 차례대로 하시면 되시거든요. 자, 맨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방식은 우리가 먼저 샘플링 했던 패턴하고 동일합니다. 10줄이 한 쌍이고요. 5줄 5줄 나눠서 먼저 45도로 이어있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5줄 잡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대각선. 그리고 이렇게 팽매드 반쌍,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또 왼쪽에 10줄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왼쪽 45도 대각선, 오른쪽 45도 대각선, 네, 동일한 방법으로 패턴을 이어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을 했고, 계속 이제 이어갈 거고,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된다면, 자, 이 매드 끝하고 높이를 재시면 좋아요. 높이를 쟀을 때 5cm면 여기도 높이가 5cm가 나오도록, 자, 이런 식으로 이 길이가 맞아야지 가방 만들었을 때 패턴 무늬가 이쁘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패턴을 쭉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가운데 큰 평매듭을 할 차례죠. 큰 평매듭을 하고 밑에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큰 평매듭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센터를 맞춰서 한다는 거죠. 자, 여기 평매듭 이 사이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자, 밑에 패턴은 자, 위에 똑같죠? 네, 여기 하시고, 자, 여기까지 패턴 한 줄을 했고, 자, 이 사이사이 똑같이 매듭을 지어서 아래 한 단을 더 만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세 쌍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세 쌍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끈을 하나 행거에다가 팽팽하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위에 라인 두 개를 똑같이 넣어줄 거예요. 자,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네, 여기를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 위로 올려서 안으로 넣어주시고, 네, 여기가 풀리지 않게 잘 잡아주면서 조이시면 되시고요. 자, 왼쪽은 왼쪽 위로,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자, 나머지 네 줄 똑같이 위로 올려서 안쪽으로, 위로 올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해주실 거예요. 위로 올려서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시면 자, 패턴 폭보다 넓죠? 네, 재보셔야 돼요. 자, 8cm가 넘어요. 이 패턴은 7cm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쭉 밀어서 7cm를 만들어 줘야 돼요. 조금 더. 네, 이런 식으로 7cm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왼쪽도 오른쪽도 똑같이 7cm를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7cm, 7cm, 7cm 맞춰서 자, 걸었고, 그러면 3개니까 총 21cm가 나와야겠죠? 21cm 나온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줄을 한 줄 더 걸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두 줄 거시면 되시고요. 자, 아래 한 줄까지 마저 하셨으면은 여기서 이제는 이 걸어준 실들을 이제 풀어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이제 가방이 얼추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아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는 이렇게 붙여서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얘를 반 접어서 코에 걸어서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위에 중심끈을 교차를 해서 실을 밑에서 걸어 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 올리고, 왼쪽 위도 이렇게 올리시고. 이 부분 할 때는요, 좀 잘 조이셔야 돼요. 두 개를 겹쳤으니까 더 두툼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굵기 차이가 안 나도록 조금 더 단단히 조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잡이 사이에 6줄 걸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이 가운데 뒤로 조여주셔야 되고요. 이때 손잡이의 위치가 똑같이 숙여져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부터 10줄 했을
자, 앞면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패턴을 만들었으면은 나머지 이 사이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해주실 때는 다시 이 사이를 이렇게 벌려서 여기를 마저 채워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옆면을 펼쳐서 다시 패턴을 작업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패턴을 두 줄을 다 만들었고요. 이제 마무리는 이제 똑같이 이 밑 라인을 잡으면서 하시면 되시고,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이어엮기를 2번씩 해주시면 되시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패턴을 하나 하면 7cm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패턴이 벌어지지 않게 나오거든요. 7cm가 되는 걸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돌리기 전에 밑에 한 줄 똑같이 연결해서 하실 거고, 네, 역시 7cm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다 해주셨으면은 길이를 잘 맞춰주시고 반대 돌려서 반대쪽 하실 거예요. 자, 빼서 나머지 부분을 펼쳐서 이쪽을 하면 되죠. 동일하게 쭉 해줄 거고,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얘네 두 개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포개져서 위에 마무리했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위에는 손잡이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패턴 하나 안쪽으로만 넣어줄 거예요. 네, 많이 넣어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마찰이 이제 커져서 이제 얘가 혹시라도 어디에 걸려서 탁 당겨졌을 때 이게 푹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만약에 좀 이제 조이는 게 자신이 없다 하면은 좀 많이 겹쳐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시라면은 패턴 하나 정도만 얘가 겹쳐줘도 충분히 튼튼하게 이제 마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지점인 이 부분에서 이 두 개를 겹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여기까지 해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은 자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해서 마저 이제 이어역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되세요. 얘가 실이 길면 좀 더 편한데 제가 좀 짧게 잘라서 여러분들은 좀 길게 남겨서 하시면요 좀 더 편하게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쭉 당겨서 붙여주시고, 주의해야 되는 건 7cm인지 확인해야겠죠. 패턴 하나에 보기 7cm가 나오는지 확인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줄 했고 밑에 줄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시고요. 이 짜투리끈은 안쪽으로 넣어서 잘라주는 게 좀 더 깔끔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빼줄 거예요. 자, 나머지도 이렇게 교차해서 아랫줄도 하시는 거죠. 자, 다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 다 지나갔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 완성이 코앞에 있어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하셨으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패턴이 7cm라고 했잖아요. 7, 7, 7, 7이면은 28이죠. 자, 28이 맞는지 한번 재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패턴을 겹쳤을 때 앞뒷면이 이렇게 같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양쪽 면이 같다라는 얘기고, 자, 맞았을 때는 이제는 안쪽에
우리가 이제 중심선을 이제 교차해서 넣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최대한 짧게 잡고 자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짧게 잘라서 네, 마감을 해주시고요. 자, 밑부분도 똑같이 잘라서 마감을 하실 거고, 끈 다른 줄 자르지 않게 조심하면서 잘 찾아가지고 잘라주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에 나왔던 끈들을 다 마감을 했어요. 밑부분을 이제 마감을 할 건데, 자, 일단은 이제 밑마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가방에서는 밑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모양 형태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얘를 약간 둥글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이제 옆면을 먼저 찾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옆면이 이렇게 무늬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옆면을 보게 이제 걸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옆면을 찾았으면요. 자, 여기가 중심이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평매듭을 한 쌍 해주세요. 자, 이렇게 평매듭을 한 쌍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도 한 쌍, 그리고 오른쪽도 한 쌍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두 줄 가져와서 또 한 쌍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똑같이 두 줄 사이사이 가져와서 또 한 쌍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줄 더, 역삼각형이 되게 하나 더. 자, 이런 식으로 옆면을 했고요. 자, 반대편 옆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뒤집어서 걸어주고 센터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옆면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면을 다시 걸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앞면이 되게, 옆면이 여기죠. 네, 다시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자, 평매듭을 똑같이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한 줄을 쭉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래 한 줄을 하시는데, 자, 여기랑 구분해서 이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아까 옆면이랑 붙이지 않고 따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를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한 줄 더 해주시고, 자, 이렇게 옆면하고 여기를 떨어뜨려서 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줄 더, 총 3줄이 되게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하셨고, 뒷면도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똑같이 해줬으면요, 이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밑바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개면이 돼서 이 연결 부분을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둥글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집어 주셔야 돼요. 자, 안을 넣어서 패턴을 뒤집어 주시고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밑 마감을 이제 할 거예요. 자, 뒤집었으면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옆면이거든요. 아까 했던 역삼각형으로 했던 그 옆면이고, 이 옆면을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6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긴 면 있었잖아요. 겉면에 똑같이 6줄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얘네들을 이제 쌍으로 이제 묶어주시는데, 묶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마주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줘야 돼요. 자, 쌍을 잘 확인하셔서 6줄을 묶어주는 거죠. 자, 여기가 벌어지면은 밑면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오른쪽 위로, 왼쪽이 위로, 또 다음 줄, 자, 2쌍 했고요. 자, 오른쪽 위로 2줄이 왼쪽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묶어주시는 거죠. 이제 평매듭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중심끈이 없는 형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마주보게 오른쪽 위로,
왼쪽이 위로 올라가게 하면 그 다음엔 왼쪽이 올라가기. 자, 이 매듭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두 번 하면 돌아가요. 네, 평매듭도 같은 방향 하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춰서 이제 조여지지 않으면 얘네들이 금방 이제 틀어져서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양쪽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조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짧게 잘라서 마감을 할 거니까 네, 얘네들을 최대한 힘 있게 조이셔야 돼요. 그래야 풀리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마감을 하셨으면, 자, 아까 다시 중심에서 왼편에 6줄, 또 오른편에 여기도 똑같이 6줄을 자, 이렇게 찾아서 또 마주보게 묶으시는 거예요. 묶는 방식 역시 동일하고요. 벌어지지 않게 잘 오므려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쪽 부분을 마감을 했고, 자, 반대쪽도 또 옆면을 동일한 방법으로 마감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제 마감을 했던 부분은 이제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자, 한 줄로 또 다시 묶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 덩어리를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자, 오른쪽도 똑같이. 그래야 이제 가운데 할 때 좀 더 편하시거든요. 이렇게 두 덩어리를 묶고, 네, 여기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6줄. 자, 이런 식으로 또 묶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이 남았어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싹 맞춰서 묶어주시면 되시거든요. 자, 아까 옆면 묶었던 부분이 또 묶이지 않게 그래서 정리를 해준 거고, 자, 여기도 똑같아요. 동일하게 이쪽 부분을 쭉 하면은 이제 이렇게 Y자로 묶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밑바닥이 이렇게 꼬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세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묶어 주시고, 얘도 왼편하고 오른편하고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나뉜 거를 또 역시 한 덩어리로 묶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정리를 했고, 자, 짧게 잘라 줄 건데 사실 이제 자르기 전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자르고 나서 뭔가 내가 잘못됐네 이러면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묶었고, 얘를 자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묶었는지 빼먹은 건 없는지 보셔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밑바닥을 자, 펴서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밑바닥이 됐어요. 자, 확인했으면 다시 돌려서 이제 자르실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자, 보시면은 좀 짧게 잘라도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얘네가 이제 너무 길지 않게 1cm에서 2cm 정도 남겨주고 이렇게 자르거든요.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잘라 주셔도 되는데요. 혹시 삐져나와서 안 예쁠까봐 풀리는 것보다 낫죠. 이거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1cm 정도 이렇게 남겨서 잘라 주시는 거예요. 네, 어만실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꼭 어만실 잘라서 우시는 분 계세요. 제가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봤죠. 마감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정말 마감이잖아요. 다 했는데, 다 왔는데 정말 가위질 한 번에 내가 수고한 몇 시간이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가위는 정말 신중하게 꼼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3시간이 걸려서 만들었다, 그럼 마감할 때 한 30분은 써줘야지. 네,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를 했고, 네, 그리고 자, 뒤집어서 가방을 볼게요. 자, 모양을 잘 잡아주시고요. 끝에 모양을 힘을 줘서 자, 잡아주시고요. 힘들지만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면 모양이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익숙해지시면 완성도 높은 가방을 만드실 때 유용하거든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마감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가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방들을 만드실 수 있고, 이런 손잡이 사용하는 방법들도, 그리고 다양한 패턴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처음 알려드린 가방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앞으로 다양한 가방을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반복해서 만들어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만들 가방들이든 아니면은 패턴들이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볼 작품들을 더 다양하게 잘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만드신 작품을 인스타에 올리셔서 제 태그를 거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